1. 최근 10명 손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가게의 지금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건 최근 10명의 손님이다. 매출표, SNS 반응, 리뷰보다도 요즘 누가 오는가를 보면 가게의 방향과 위기가 보인다. 왜 최근 손님 분석이 중요한가? 이는 시즌, 유행, 동네 분위기 변화가 바로 반영된 결과이고, 오랜 단골보다 요즘 손님이 가게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무엇보다 이 손님들이 계속 올까?를 판단할 수 있다. 최근 10명 손님,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예를 들어, 대부분 혼밥 손님이었다. 20대 여성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 포장 배달 손님이 7명. 식사보다 커피만 마시고 간 손님이 많았다. 이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작은 변화가 다음 달 매출을 만든다. 손님 공통점을 분석하는 방법. 포스기 메모란 CCTV 주문 흐름. 직원에게 오늘 온 손님들 어땠어? 한마디. 최근 가장 자주 듣는 메뉴 주문은 뭘까? 떠올려보기. 공통점 분석 후 던져야 할 질문. 지금 오는 손님이 내가 원하는 손님인가? 내 가게는 지금 누구를 위한 공간처럼 보이는가? 지금 손님과 3개월 전 손님이 같을까?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3줄 메모. 최근 10명 손님, 나이대와 성비는? 어떤 메뉴를 가장 많이 주문했는가? 머무는 시간, 행동 패턴에 변화가 있었는가? SNS 반응과 매출이 따로 노는 이유. 좋아요는 많은데 매출은 그대로다. 댓글은 활발한데 손님은 안 온다. 그럴 땐 혼란스럽다. 홍보는 잘 된 것 같은데 왜 매출이 안 오르지? SNS 반응과 매출은 다르게 움직인다. SNS는 관심, 매출은 행동의 결과. SNS 반응은 관심 있음을 나타내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매출은 실제 방문과 구매의 결정이다. 예를 들어, 예쁘다고 감탄하고 이미지를 저장하고 친구에게 공유한 뒤 끝난다. 그 손님은 결국 오지 않았다. SNS 반응만 믿고 놓치기 쉬운 착각들. 반응이 좋으니 곧 매출도 오르겠지. 댓글에서 칭찬이 많으니 이대로 괜찮겠지. 홍보는 잘했으니 문제는 없을 거야. 하지만 정작 누가, 왜 오는지는 따로 분석해야 한다. SNS 반응과 매출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저거 예쁘다에서 가서 먹고 싶다로 이어지게 한다. 콘텐츠 속 메뉴나 공간이 현장 경험을 유도해야 한다. 이거 사진 찍으러 꼭 와야 한다는 이유로 방문하게끔 하기. 유행하는 곳을 친구와 방문 약속. SNS 반응을 숫자보다 질로 본다. 좋아요, 수보다 저장을 많이 받는 콘텐츠는 뭘까? 댓글 중 직접 방문 후기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팔로워 수보다 가게 위치 기반의 실질 이용자가 중요한가?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3줄 메모. 최근 SNS에서 반응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 그 게시물 이후 실제 방문자 수는 얼마나 늘었나? SNS와 매장에서 연결되는 동선이나 문구가 있는가? 내 가게에 어떤 손님이 와야 하는가? 요즘 손님이 달라졌어요. 분명 손님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럴 땐 손님의 숫자보다 손님의 종류를 점검해야 할 때다. 내 가게에 맞는 손님이 오고 있는가? 모든 손님이 내 손님은 아니다. 단골이 줄고 한 번 손님만 남았다면, 가격만 따지는 손님이 많아졌다면, 후기가 좋아서 왔다가 불만을 남기는 손님이 늘었다면, 가게의 에너지는 손님이 만든다. 맞지 않는 손님은 사장과 직원 모두를 지치게 한다. 내 가게에 맞는 손님을 그려본 적 있는가? 어떤 손님이 자주 오면 가게가 편하고 즐거운가? 어떤 손님이 자주 오면 피로감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는가? 그 손님들은 왜 우리 가게를 좋아했을까? 가게의 방향성은 가장 행복했던 손님이 알려준다. 손님을 골라야 손님이 모인다. 단골은 마음에 든 이유가 있어야 돌아온다. 모두를 위한 가게는 결국 누구도 기억 못한다. 가게의 개성과 기준이 명확할수록 손님도 또렷해진다. 가게가 원하는 손님을 부르는 3가지 방법. 메뉴판, 인테리어, 서비스 톤 앤 매너를 정돈한다. SNS나 배달앱 설명란에 가게가 추구하는 분위기를 쓴다. 사장 본인의 가게 철학을 손님에게 이야기한다.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3줄 메모. 나는 어떤 손님과 있을 때 가장 즐거웠는가? 그 손님은 왜 우리 가게를 좋아했을까? 앞으로 어떤 손님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면 좋을까? 4. 할인은 왜 반복될수록 독이 되는가? 할인 좀 하면 손님이 늘긴 하는데 자꾸 하다 보니 안 하면 조용해요.
할인은 단기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출 체력을 갉아먹는 약발 떨어지는 처방이 될 수 있다. 할인은 익숙해지면 기대치가 된다. 손님은 이 집은 늘 할인하던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정상가의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할인 안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생긴다. 결국 정상가로 사는 손님이 줄어든다. 평소에 올 손님이 할인할 때만 오는 손님이 된다. 할인 손님은 충성도가 낮다. 할인에 이끌려온 손님은 또 다른 할인에 쉽게 이끌려 떠난다. 단골로 남지 않고 반복 유입 효과도 약하다. 리뷰만 남기고 사라지는 손님이 늘어난다. 수치상 손님 수는 늘었지만 재방문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자주 하는 할인은 내 가게의 브랜드를 망가뜨린다. 이 집은 원래 이 가격이 아닌데 할인 안 하면 안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진다. 결국 정상 가격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다. 가게의 신뢰와 자존감이 함께 깎인다. 할인 없이 매출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양보다 질, 일객단가를 높이는 구성을 고민한다. 세트 조합 묶음 판매로 자연스러운 지출을 유도한다. 우리 가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치를 강조한다.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최근 5회 할인 프로모션 후 재방문율은? 할인 없이 잘 팔린 메뉴는 무엇인가? 단골 손님이 할인 때문에 떠나진 않았는가? 오늘만 할인 전략이 망치는 세 가지. 오늘만 반값. 지금 아니면 손해. 긴급성과 희소성을 자극하는 전략. 처음엔 효과가 있지만 자주 반복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오늘만이 계속되면 아무 날도 특별하지 않다. 손님 입장에선 맨날 오늘만 하네 가 된다. 기대 효과가 무뎌지고 반응도 줄어든다. 결국 할인은 기본값이 되고 정상가는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오늘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가가 낯선 가게가 된다. 정상가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다.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였네. 그럼 평소엔 바가지 쓴 건가? 브랜드 신뢰도는 떨어지고 가격 저항은 더 커진다. 손님은 더 싸게, 더 자주 할인을 요구하게 된다. 사장은 이벤트 노예가 된다. 조용하면 또 할인, 반응 없으면 또 이벤트. 사장은 일시적 반응에 중독되고 이벤트 없이는 매출이 안 나오는 체질이 된다. 결국 매출보다 스트레스만 남는다. 한 번의 충격을 노려야 한다. 정말 특별한 날에만 분명한 이유와 스토리를 담아 한정 수량 시간으로 실행하라. 무엇보다 반복은 피해야 한다.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최근 3개월간 오늘만 이벤트 총 몇 번 했는가? 이벤트 없는 평일 매출은 어느 정도인가? 손님은 왜 이 가격에 만족해야 하는가? 내가 사장이라 가능한 변화대 손 떼면 안 되는 본질. 매출이 줄거나 반응이 없을 때 사장은 무언가 바꿔야 할 것 같은 강박을 느낀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건드리면 안 되는 본질을 건드려서 가게의 색을 잃는 경우도 많다. 사장이 바꿔도 되는 것들. 메뉴판의 디자인, 구성 순서, 홍보 방식, 사진의 분위기, 테이블 동선, 자리 배치, 프로모션 전략, 운영 시간, 휴무일 등 운영 방식. 이건 시도하고 실험해봐도 된다. 실패해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이다. 건드리면 안 되는 본질. 메뉴의 중심, 주력 콘셉트와 같은 가게의 정체성, 핵심 고객층, 고객이 찾는 이유, 익숙한 맛, 가게만의 감성과 분위기. 이걸 건드리면 단골이 여기 왜 이래졌지? 하고 떠난다. 혼란의 시작은 이유 없는 변화. 반응이 없다고 메뉴를 급하게 바꾸고 뚜렷한 이유 없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고 경쟁 가게 따라하는 카피 전략. 사장의 불안함이 만든 변화는 손님에게 혼란으로 다가온다. 본질을 지키며 변화하는 법. 왜 바꾸는가를 먼저 적어보자.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도 함께 적자. 그리고 기존 고객이 이 변화를 어떻게 느낄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자.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우리 가게가 잃으면 안 되는 핵심은 무엇인가? 최근 내가 바꾼 것 중 후회하는 건 없나? 나의 변화는 손님에게 가치로 느껴질까? 왜 손님이 많아도 힘들기만 한가? 오늘도 바빴는데 왜 일이 힘들고 남는 게 없지?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매출도 생각보다 없고 체력은 바닥이다. 사장은 자주 이상한 모순을 느낀다. 손님은 많은데 힘만 들고 수익은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손님이 많아도 수익이 적은 이유. 마진이 낮은 메뉴만 팔린다. 할인 손님이 많아졌다. 테이블 회전이 느리다.
인건비가 늘었는데 생산성은 그대로다. 포장 배달 주문이 많지만 수수료에 치인다. 손님 수가 아닌 남는 구조를 봐야 한다. 일하는 만큼 남지 않는 구조의 특징. 사장이 계속 몸으로 때우는 운영. 주문은 많지만 주방은 과부하. 바쁠수록 서비스 퀄리티 하락. 반복되는 재고, 낭비와 재료 손실. 결국 잘 되면 될수록 더 지치는 가게가 된다.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조건. 매출보다 수익률이 높다. 바쁜 날과 한산한 날의 운영 밸런스가 잡혀있다. 덜 바빠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낸다. 고객 만족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손님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덜 힘들어도 수익이 나는 구조가 중요하다. 이제는 지치는 장사에서 벗어날 때 바쁠수록 내가 손해보는 메뉴는 없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사장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나? 매출이 많으면 좋은 거라는 생각부터 천천히 버려야 한다.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최근 가장 많이 팔린 메뉴 3개. 수익률은 어떤가? 요즘 들어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대는 언제인가? 그 시간대의 매출 대비 수익은 만족스러운가? 매출은 있지만 수익은 없다의 함정. 오늘도 매출은 꽤 나왔는데 계산해보면 남는 건 거의 없다. 사장이 가장 많이 속는 숫자, 바로 매출이다. 팔긴 팔았는데 수익은 바닥이라면 그건 착시일 뿐이다. 매출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닌 이유. 고정비가 매출보다 빨리 늘어난다. 바쁜 날일수록 인건비, 재료비 폭증. 마진 낮은 메뉴가 주력일수록 수익은 쥐꼬리. 할인 이벤트 후폭풍. 매출은 위로지만 수익은 바닥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장사는 수익이 중심이다. 매출은 외부를 위한 숫자로 보여지는 성과이다. 수익은 내부를 위한 숫자로 살아남는 힘이다. 결국 매달 가게를 살리는 건 얼마 벌었나다. 수익 중심 장사로 바꾸는 3가지 질문.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메뉴의 마진율은? 지난 한 달간 총 매출에서 고정비 비율은? 장사가 잘 된 날과 안 된 날의 수익 차이는? 이제는 수익률 중심으로 숫자 보는 눈 키울 때 일 매출만 보지 말고 일 수익을 따져보자. 적자가 나는 날이 많다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내 메뉴 중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마진 낮은 건? 지난달 총 매출, 실제 내 손에 남은 금액은? 그 수익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가능한가? 점심 장사만 되는 가게의 숨겨진 구조. 점심엔 줄 서는데 저녁은 썰렁해요.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사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점심 잘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대 편중형 장사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점심 장사만 잘 되는 이유 진짜일까? 오피스 상권 중심, 점심 외 유입 거의 없음. 메뉴 구성 자체가 점심에만 어울림. 저녁 회전율 낮고 체류 시간 길어져 부담. 저녁 시간 운영 방식이 점심과 똑같다. 손님이 없다가 아니라 오게 만들 유인이 없다는 신호다. 점심형 구조의 한계. 점심 2시간만 몰리면 인력 과부하. 오전부터 준비하지만 오후엔 매출 없음. 회전율에만 의존해서 평균 단가 낮음. 조금만 손님 빠져도 타격이 크다. 이 구조에 익숙해지면 장사 체력은 점점 소진되고 수익성도 떨어진다. 저녁형 전환을 위한 3가지 관점 바꾸기. 저녁에만 가능한 메뉴 또는 구성 추가. 점심과는 다른 분위기. 동네 기반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공략 단골 유입 시도. 시간대 다변화가 가져오는 안정감. 하루 2번에서 3번 회전 가능하게 해서 인건비 효율 상승. 시간대 분산하여 한타임 손님 줄어도 덜 불안. 객단가 높은 시간대 확보하여 수익 구조 튼튼.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저녁에도 와볼 만한 이유가 우리 가게에 있는가? 점심 인기 메뉴를 저녁형으로 바꾼다면? 우리 가게의 하루 타임별 매출 비중은? 위치, 상권, 경쟁 탓만 해도 될까? 우리 가게는 위치가 안 좋아서. 근처에 프랜차이즈가 생겨서. 그 말 정말 100% 맞을까? 사장이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순간 가게는 정체된다. 외부 탓만 하면 안 되는 이유. 나 때문이 아니라는 위안은 멘탈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뿐. 문제의 본질을 피해 개선점을 놓침. 남 탓하는 것은 결국 내 가게 컨트롤 포기와 다름없다. 외부 변수는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는 건 내 전략이다. 같은 상권, 다른 성과는 왜 생길까? 포지셔닝 차이, 타깃 손님이 다르다. 운영력 차이, 회전율, 재방문율.
마진율이 다르다. 마케팅력 차이, SNS, 입소문, 단골 관리가 다르다. 상권이 같다고 같은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공 쌓기. 주변 가게를 분석해 차별 포인트 도출. 경쟁자 생기기 전 단골 만들기. 위치가 약할수록 서비스 경험은 더 강해야 한다. 2차 유입 경로 확보, SNS, 단골, 포장, 배달. 남 탓보다 내 전략 점검하기. 내 가게의 대표 메뉴는 분명한가? 손님이 우리 가게를 기억하는 이유는? 첫 방문 이후 다시 오게 만드는 장치는? 사장 노트에 꼭 남겨야 할 세 줄 메모. 내 가게는 어떤 포지션으로 기억되는가? 최근 5일간 재방문 손님 비율은? 주변 가게와 비교했을 때 우리만의 강점은?